사연 읽어드립니다. 남편은 일식집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주방장이었고 저는 서빙 알바였죠. 거기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고 우리 둘이 운영하는 작은 초밥집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은 낮에 전단지를 돌리고 밤엔 일식집 주방 일을 했고 저는 낮에 한밭집에서 요리를 좀 도와주고 밤엔 우리 초밥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아줌마가 오셔선 근처에 위치 좋은 식당 자리가 하나 났는데 우리 보고 들어갈 생각 없냐고 하더군요. 그러지 않아도 남편이 입버릇처럼 저쪽 저 가게는 자리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되나 봐 이랬었는데 마침 그 가게가 비었다니 너무 좋은 소식인 거예요. 이런저런 절차를 밟고 나서 바로 가게를 옮겼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더군요. 손님이 많아지니 주문량도 많아지고 남편은 혼자 일하기 부담스럽다며 주방 보조를 한 명 더 해야겠다며 구인 공고를 냈죠. 그래서 요리학원 다닌 게 전부인 30대 초반의 여자 주방 보조를 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며 의욕을 보이는데 같이 잘해보자며 으쌰으쌰 했어요. 근데 이 주방 보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장사가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일식집 특성상 테이블 좌석은 손님과 마주 보면서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언변도 있고 술도 한두 잔 따라주고 받아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주방 보조 아가씨가 그걸 척척 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얼굴은 그다지 이쁜 편은 아닌데 남자를 잘 끌게 하는 말투를 가졌더라고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다가 때론 야한 농담도 했다가 손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니까 남편은 더 즐거워했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엔 남편이랑 재료 준비하고 오후엔 가게 문 열고 밤늦게 퇴근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장사가 되면 대기업 회장님도 부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장사가 계속 잘 되니까 서빙이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다시 구인 공고를 내려고 하는데 주방 보조 아가씨가 사모님,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데려와도 될까요? 걔도 엄청 싹싹하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죠. 얼굴은 굉장히 귀염상해 소위 말하는 글래머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말투가 싸늘하고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서빙을 오래 해서 일은 정말 척척 해내는 겁니다. 남편은 주방보조 아가씨 덕에 천군만마를 얻었네. 이제 우리도 부자 될 일만 남았어. 이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방보조 아가씨가 사장님, 사모님, 혹시 내일 아침에 재료 사러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도 평생 보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재료 고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남편은 흔쾌히 그렇게 하라며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주방보조 아가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재료 손질도 같이 하고 오후엔 가게도 같이 하고 저녁 퇴근만 따로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무슨 여동생 한 명 생긴 기분이야 라고 했더니 주방보조 아가씨는 너무 좋아하면서 그럼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이러는 겁니다. 편할 대로 하라고 했죠. 그리고 주방보조 아가씨가 우리 집에도 놀러오고 술도 한잔하고 정말로 가족같이 지내게 됐어요. 사석에선 저에겐 언니, 남편에겐 형부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가게로 웬 남자가 찾아와서 서빙을 보는 동생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유가 요즘 왜 연락도 안 되고 자기를 피하냐며 사랑 싸움을 하는 거더군요. 뭐 연인끼리 다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간 다음에 서빙 보는 동생을 불러서 살짝 주의는 줬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한다고 해도 장사하는 데까진 찾아오게 하진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순간 멍해지더군요.
가게 주인이 이 정도 이야기를 못하나, 그리고 이 정도에 왜 화를 내지? 제가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사랑 싸움 하는데 누구 탓을 왜 해? 내 탓이야? 왜 화를 내지? 했더니 서빙 보는 동생은 싸늘한 표정으로 일만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서빙 보는 동생을 두둔하듯이 젊은 애들끼리 싸운 것 같고 뭘 그래. 예민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일만 잘하면 됐지 뭐. 이러는 겁니다. 알았다고 했죠. 그리고 또 며칠 후엔 일하다가 손님 주문을 틀림없이 주방 보조 아가씨에게 얘기했는데 음식이 안 나온 겁니다. 손님이 짜증을 내니까 바로 사과를 한 후에 주방 보조 아가씨에게 주의를 줬죠. 내가 틀림없이 주문 전달했는데 왜 까먹은 거야? 라고 했더니 주방 보조 아가씨도 은근히 짜증을 내면서 언니가 잘하셔야죠. 그리고 자꾸 목소리 좀 높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형부가 싫어하죠. 이러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진짜 처제라도 되듯이 행동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언성을 더 높이니까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는 겁니다. 집에 와서 제가 계속 억울해했더니 남편은 미안한데 일단 주방 보조는 필요하니까 당신이 당분간 나오지 마. 괜히 싸움만 나니까. 그 말이 너무 섭섭한 겁니다. 아니 마누라를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되지. 오히려 주방 보조 아가씨를 잘라야지. 보조는 언제든지 또 구할 수 있잖아.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은 주방 보조를 새로 구할 때까지는 있어야 하니까 그래. 어차피 서빙 하는 애가 있으니까 당신이 당분간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주고. 정말 섭섭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왠지 셋은 친하고 저만 왕따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주일간 가게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방 보조 아가씨하고 서빙 보는 동생에게 문자가 오더군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 가게로 오라는 겁니다. 솔직히 기분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살 더 먹은 제가 이해해주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가게를 안 나갔더니 괜히 불안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가게를 갔더니 기운이 샘솟더군요. 그리고 주방보조 아가씨나 서빙 알바도 오히려 더 미안해하고 나긋나긋하게 절 대해주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며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그날 저녁에 가게 문 닫고 회식을 했어요. 제가 화해도 할 겸 가게에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고 했죠. 간만에 제가 솜씨 좀 부릴 테니 세 사람에겐 삼겹살이랑 다른 먹거리 좀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세 사람이 나간 후에 여러 밑반찬을 세팅하려고 주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는데 주방 선반 안쪽에 여성용 피임약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주방에 있을까 의심이 들더군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오길래 제가 이게 주방에 왜 있어? 라고 물으니까 서빙 보는 동생이 갑자기 당황해하며 저번에 손님 중에 누가 놓고 갔길래 치운다는 게 거기 넣어뒀네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말하는 게 뭔가 급하게 둘러댄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도 화해하는 자리에서 꼬치꼬치 따질 수는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다 함께 고기도 먹고 소주도 몇 병 비웠더니 슬슬 술이 오르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잘해보자, 서로 이해하자 이런 이야기로 그날은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계속 머릿속엔 여성용 피임약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장사를 하는데 가게를 소개해준 부동산 사장님이 오시더니 1년 365일 쉬지도 않던 분들이 왜 지난주엔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네? 저희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지난주에 가게 문 닫아서 제가 못 왔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고 남편에게 내가 안 나온 날 가게 문 닫았었어?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그게 가게 문을 잠깐 닫았었어. 갑자기 가스가 나가서 손님을 못 받을 것 같더라고. 이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수상하더군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 갔다가 남편에겐 잠깐 편의점에 간다고 둘러댄 후에 다시 가게로 와서 CCTV를 돌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았더군요. 가게에 불이 켜지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가게 문 닫고 어딜 가서 뭘 한 거야? 이렇게 의심이 스물스물 생길 무렵 CCTV 화면 속 가게 안에 불이 켜지더니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 진짜로 가스가 나갔었나 했는데 세상에나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며 들어오는데 주방보조 아가씨랑 들어오는 겁니다. 둘이서 아주 다정하게 서로를 만지작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세상에 주방에 들어가서 상상도 하기 싫은 짓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CCTV를 보는 내내 치가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차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집에 쳐들어가서 남편 머리카락을 잡고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너무 황당하고 무서우니까 그럴 기운도 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가게 의자에 앉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어떻게 하는 게 복수를 하는 방법일까?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더군요. 일단 증거화면 있으니까 남편에게 자초지종이나 들어보자. 얼마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듣고 싶어서 다시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화면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놀라더니 어쩔 수 없단 표정으로 미안해.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방에 있던 것도 주방보조 아가씨 거야? 그래서 그 피임약 선반에 넣어놓었던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겁니다. 무슨 변명이라도 주절주절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없는 남편을 보니까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어? 라고 쌀쌀맞게 물었더니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가게 문 닫고 어디 놀러 갔다 온 거야?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냉정하게 물었죠. 남편은 이혼해 달라면 이혼해 줄게. 이러는 겁니다. 정말 아무 말도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아예 둘이 작정을 했구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주방보조 아가씨가 사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갔죠. 잠깐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에 나오자마자 머리카락을 잡고 확 잡아당기면서 어디 꼬실 남자가 없어서 유부남을 꼬셔서 그것도 내 가게 주방에서 그런 짓을 해? 하며 일부러 동네 사람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를 고래고래 쳤습니다. 불 꺼진 집에서 불이 들어오면서 다들 우리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저는 일부러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는 듯이 몇 동 몇 호에 사는 네가 내 남자를 꼬셔? 이렇게 친절하게 동호수까지 외치며 몇 동 몇 호에 사는 이 여자가 불륜녀라는 걸 크게 말했습니다. 주방보조 아가씨는 언니 왜 이래요? 언니 제발 머리 좀 놔줘요.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모든 걸 알았으니 내일부터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정신적 충격을 준 걸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라고 했죠. 주방보조 아가씨는 펑펑 울면서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도 가증스러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언니라는 말을 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서빙 동생에겐 전화해서 넌 알고 있었지? 라고 떠보는 말을 하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원래 말리려고 했지만 사장님하고 주방보조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서 중간에서 말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 남자친구에게 신경도 못 썼고 그래서 저번에 남자친구랑 싸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생각엔 지 친구인 주방보조 아가씨가 사장인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니까 그냥 저를 무시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에게 협의 이혼 따윈 없고 소송을 걸 거니까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미안해서인지 뻔뻔한 건지 연락 한 번 없더군요. 물론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넉넉한 보상을 받았어요. 제가 남편 사정 뻔히 아니까 아마도 그 가게를 접어서 제 위자료로 줘야만 했을 겁니다. 솔직히 왜 서빙보조 아가씨랑 어떻게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봤자 제 정신건강만 나빠지니까요. 마음 편하게 법적으로 한 방 먹여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들은 소문이지만 남편은 지방 변두리에서 참치집을 한다고 하더군요. 서빙 보던 동생은 그때 싸웠던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라며 한 번 연락은 왔었어요. 이 친구도 참 뻔뻔한 건지 아둔한 건지 어떻게 저한테 청첩장을 보낼 생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주방보조 아가씨는 어떤 남자 만나서 시집 갔다는데 그 동네에선 불륜녀로 소문나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정말 검은 머리는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비록 저에겐 아픈 과거지만 지금은 위자료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셰프가 되기에 요즘 노력 중이거든요. 언젠가 정말 실력도 인성도 최고인 요리사가 될 겁니다. 저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응원해주세요.